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객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외 가격 관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존에 바이하고의 상담 요령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먼저 한번 일차 먼저 살펴보고 우리 고객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담 훌륭하게 수행하려면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도 있죠. 상대방이 어떤 사정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아시고 우리도 거기에 맞는 어떤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상대방이 또 좋게 보여야 되죠. 좋은 인상을 이제 각인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목적한 바의 의도를 정확하게 내가 전달하고, 그러므로 해서 상담이 아무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상담 요령을 익혀서 자연스럽게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상담의 성공 요령이라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준비라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무래도 사람이 보면은 처음에 아무래도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서양 속담에도 첫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다 하듯이 이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이렇게 상대한테 부담을 주는지, 즐겁게 해주는지, 그 다음에 여유롭게 보이는지, 뭔가 전문가처럼 보이는지요, 정말 세일즈맨처럼 보이는지요,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게 오늘 우리의 침못 뱉고, 그죠?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도 있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표정을 보다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됨됨이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사람 됨됨이를 측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얼굴에 씌어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펴 있다든지,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이런 표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손을 보면은 손에 구두살이 쪘다든지 아직 맑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을 먼저, 얼굴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얼굴을 밝게 하고, 그 첫인상의 가치 우리가 뭡니까? 그 복장이 거기에 맞는 복장이 되겠죠. 내가 아무리 편하게 한다고 해서 캐주얼 복장으로 나가는 보다요,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그 환경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을 입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슈트를 남자 몸 양복을, 또 그래야 여자분이면 양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죠. 통상적으로 그런 양복과 양장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요, 색상이 주로 아주 튀지 않은 거, 보통 일반적으로 회색이 진한 진회색이라든지 또 짙은 푸른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겠죠. 그리고 와이셔츠는 지금 되도록이면은 흰 와이셔츠죠. 또 우리가 드레스셔츠죠. 그리고 또 약간 푸른빛이 나더라도 아주 너무 진하지 않은 거,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가 밝은 하늘색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또 그 복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넥타이를 매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인 게, 우리가 구두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주로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남자분 같으면요, 주로 구두도 그냥 끈 달린 구두를 신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혁대를 우리 허리띠를 우리가 매더라도 구두 색깔과 허리띠 색깔을 이렇게 맞추는, 까만색이면 까만색끼리, 브라운이면 브라운 색깔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하나의 예의라 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조금 이렇게 격식을 맞추는 것이 상대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나 처음으로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든지 소개를 받는다든지 또는 바이어와 합세를 처음 만날 때는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인상에 밝은 얼굴과 거기에 적당한, 그 상담에 적당한 그런 복장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사치스러운 화려한다든지 사치스러운 옷을 또는 그런 취장을 한다면요,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비즈니스 상담을 온 건지 아니면 무슨 외교, 그죠? 또는 뭡니까? 이런 그런 어떤 거죠? 우리 문화로 온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복장으로 청결하고 단정함과 동시에 양말도 국내에서는 흰 양말 신는, 흰 양말이 아니고 주로 이제 그죠? 블랙 삭스죠. 까만 양말들을 주로 많이 신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신발들. 특히나 여기 밑에 보시면요, 미국 사람들은 내가 딱 맞는, 이죠? 요즘에 우리 20, 30대들이 그 패션 슈즈라서 몸에 착 달아붙는 옷을 입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죠?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딱 달아붙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의 성적 취향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경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쉽게 말하면 양복이 입고 옷도리가, 슈츠가 내 안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참 보기 좋겠죠. 그렇게 우리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머리도 뭐 장발이나 아주 빡빡 깎는 것보다 그 머리에 맞게끔 너무 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머리도 단정하게 빚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앞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선물이라는 걸 굉장히 기본적인 예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처음 만날 때, 가정을 방문한 처음 만날 때는 선물은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춘다 할 정도로 선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서양인들은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뭐 해외여행 갔다 오신다든지 어떤 먼 장거리를 갔다 오시면 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동료들이나 또는 가족 친지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은 기분 좋죠. 그럼 선물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죠? 너무 선물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택하면 좋겠죠.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서양인들은 한국에 우리가 이제 한국의 이제 특색 있는 문화죠. 한동안에 오래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다녀가면서 안동 하회탈이 많이 유행한 적이 있죠. 그런 한국의 특색적인 거, 이런 것들은 큰 범위가 비용이 비싸지 않는 범위 내서 이런 것들 하나 선택해 주면은, 그러면은 괜찮은 어떤 한국에 갔다 왔다는 이런 그런 어떤 나타나겠죠. 이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서양인들, 특히 미국 사람들 시간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팅 시간에 5분만 늦어도요, 캔슬 시켜버립니다. 5분, 10분. 그래서 그런 사정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해외에서 만나든 국내에서 만나든 미리미리 우리 공장에서 만나든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사전에 한 5분 전에 먼저 가 있는 것도 딱 시간에 맞추기보다 가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특히나 우리는 상담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내 주장, 그죠? 남의 주장 다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1시간에 2시간이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죠. 그런데 이 선진국하고 상담할 때는요, 제대로 짧은 시간에 상담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뒤에서 하면 다시 다루겠지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흔히 말해서 비대면이라고 많이 하죠. 그렇게 이제 컨퍼런스 콜 할 때, 그럴 때도 보통 10분 이렇게 정도 끝내지, 그게 30분, 1시간 이렇게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안에서 우리가 소개하고 제품 소개하듯이 되도록 짧은 시간에 상담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말씀 하시겠죠. 아니, 내가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 가서 10분만 내 이야기하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압착하네. 아깝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10분 안에 내가 상대에게 어떤 좋은 첫인상을 느껴주고요. 또 거기에 적절한 선물도 주면서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어떤 시간 관리와 그리고 상담에 대한 그 전문가적인 태도. 그죠?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요. 10분이든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상당히 상대인데 좋은 어떤 이미지를 주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뭡니까? 자기가 뭐 우리가 출장 갔다면 10분을 20분이든 한 20분이든 30분이든 연장을 해주겠죠. 추가 상담을.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준비가 필요한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혹여나요, 만약에 추가로 뭐 우리가 시간이 더 배정받는다면, 다시 말해서 구매자가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면요, 거기에 대한 시간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쓸 것인가,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하시는 게 감 좋겠죠. 그리고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첫째가 뭐냐면 인간적인 면을 다져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특히 우리 중국에 보면 관시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아는 인맥이라 그러죠. 관계.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면을 많이 다스리는 거. 특히나 남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위해서 데킬라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산만해졌다고 후진국 사람들을 뭐 피부 색깔을 따져서 뭐 그 사람들이 생김새를 따져서 뭐 나라의 경제를 따져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고요. 항상 바해를 이렇게 그죠? 우대하는 또 그런 측면에서 셀러가 봐주면서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줘야 우리에 대한 그죠? 제품에 대한 또 앞으로의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들도 미리 좋게 판단하겠죠. 자,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너무 딱딱히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유머와 조커를 좀 익히자는 거죠. 참 상담실 처음에는 인사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인지 어떤 성격인지 교육 수준을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 상담을 하는 거. 그래서 사람 파악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그죠? 아주 고급의 인력으로서 고급의 어떤 상담을 원하는데 아주 시시끌렁한 그런, 우리가 농담거리를 하고 온다든지 그런 게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상대가 거절해버리겠죠. 그래서 빠르게 그 사람을 보는데 우리가 보는 눈도 좀 키우겠죠.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를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에 맞는 적절한 그런 어떤 편안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머나 조크도. 여러분도 좀 우리 영어로 좀 뭐랄까 발음이 좀 어색하더라도 좀 이렇게 애워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권의 사람들은 우리 말이 좀 어색해도, 그게 또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주는 노력을 보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겠죠. 그럼 또 좀 서로 편해지겠죠. 그래서 좀 편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면을 만나면서 내가 또 일을 할 때는 아주 정중하게 할 때는 하면서 또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할 줄 알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의사결정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입사원 입장이라든지 밑에 사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외 바이어를 만나든지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무역 실무를 알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만날 때 통상 이제 오늘 얼마에 파세요라고 이제 정해줄 다음에 100원에 파세요. 라는 이제 상한선이라든지 뭐 80원까지만 된다든지 이런 정해줄 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원가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할 것인가를 미리 그냥 80원에서 100원 사이면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조리 있게 영통스럽게 이야기할 거냐. 그러려면 어찌 됩니까? 미리 의사결정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원가 계산부터 먼저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원가 계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인데 직원이 평균 임금비가 얼마다? 그럼 나오겠죠. 우리 회계 파트에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또 생산에서 우리 하루에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총임금비하고 생산량을 따질 때 여기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통상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원가를 계산할 때 물건에 관한 직접 원가하고 그죠? 자, 요거를 잠깐 한번 그려봅시다. 원가라고 흔히 어렵게 생각하시면 말고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원가 관리사라든지 이런 말도 있죠. 그러나 자격증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가 생산 원가에서는 간단하게 먼저 직접 원가가 있죠. 그리고 간접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비용이죠. 직접 비용이 있고 간접 비용은 기타 비용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직접 비용은 뭡니까? 원부자재에 대한 거죠. 원부자재에 대한 거. 이런 원부자재한 것도 만약에 보드마크라면 보드마크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원료가 P든 PP든 간에 100g이 들어갔다. 이게 다는 아니죠. 우리 소량 계산도 해줘야 되죠. 거기에 어떤 실질적으로 손실이 난 부분까지도 포함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그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고요. 간접 원가가 거의가 대부분이 인건비죠. 인건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인건비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누가 얼마입니다.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우리가 회계 파트에다가 우리가 평균 인건비가 시간당 얼마인지 해서 우리 생산에 관한, 그죠? 이런 것들. 나머지 이제 이게 기계 감가상각비라든지 또는 우리가 수도 광률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산 원가에다가 우리가 뭐를 보탰죠? 우리가 은행에는 금융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판관비잖아요. 생산 원가 안에 판관 들어가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의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산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만약 공장도 조건이다. FOM이 FOB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코텀즈라는 게 바로 이런 원가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특히나 물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죠. 그게 물류비는 또 통관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인지를 알아서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생산 원가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거 정확하게 하셔야 뭐랍니까? 그 사람하고 내부를 하든 값을 깎아주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선정할 때까지가 그 사람들도 궁금한 게 언제까지 선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숫자 간극이 있죠. 숫자 간극 개발하라 소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가 계산 문제에서 원가 파트죠. 원가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할 때 원가 파트에서
상담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원가 얼마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원을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뭐 80원을 제시한다면은 뭐 그럴 때 정확히 말을 해줘야죠. 우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고요. 그죠? 평균 인건비라 할 필요 없죠. 인건비가 어느 정도 한국은 되고요. 그리고 이 원부자재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서 그 정도는 물론 그까지 할 건 없습니다만은 이 가격은 좀 다소 우리가 생산 원가에 좀 미치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100원인데 그죠? 얼마까지? 당신이 100개의 100원이라면요. 만약에 1000개 정도 하신다면, 막 이렇게 92원까지 한다든지, 85원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가격을 낮춰야지, 5%, 10%, DC에도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원가 개념을 알아야 내 마진을 알잖아요. 마진을 알아야 몇 프로를 깎아주고 우리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진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오너가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내가 100원인데 최하 80원에 팔아봐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원가 계산은 제일 기본적인 건 알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그 숫자에 우리가 맞춰서 어느 정도 협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돈 이야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제품이잖아요. 가성비라는 것이 제품의 가격 대비 품질인데, 그러면은 이 뭡니까? 제품이 제대로 어떻게 되느냐. 물론 밑에도 있지만요. 우리가 만약 선진국에 그 공급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때 어떻게 될까요? 셀링 포인트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셀링 포인트. 어떻게 내가 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제품이 디자인 측면이냐 어떤 기능의 측면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죠 뭡니까 속성이 있겠죠. 우리 제품에 대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특징에 대해서 제품의 우리 회사만의 특징에 대해서 그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또 더 좋은 건요. 우리 것만 좋습니다. 남의 건 나쁩니다 하면 안 먹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가 경쟁이 같은 한국이라면 한국 거 아니면 중국 거 그죠? 아니면 상대방이 일본 거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한두 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그죠? 그에 대한 자료 좀 챙겨주는 도 좋겠죠. 왜요? 상대 사람이 항상 비교를 통해서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낫다고 생각해 구매를 하는 거지, 이게 좋거든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면 사람은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가게 물건을 사러 가도 뭐랍니까? 이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집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라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협상이 아니냐니까 당신이 나중에 따로 조사해보면 알겠지만요. 우리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같이 눈에서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럼 우리 제품이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당신에게 기사에 맞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상대에게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초점을, 우리 특성을 셀링 포인트 어떻게 잡을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선적 기간의 여유를 조정하라는 다름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선금을 받고 그다음 신용장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럼 첫거래라든지 이럴 경우는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첫 단추를 잘 깨듯이 그냥 오늘 돈 보내면요. 국내처럼 돈이 그냥 씩 들어가서 부산에서 서울 보내면 그냥 하루가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만 툭 눌리면 인터넷으로 하죠. 또 앱으로 콕 눌리면 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툭 보내면 바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걸려요. 그죠? 이게 페이팔이라는 거나 아마존 쓰니까 이게 이틀이면 들어가던데. 그건 하지만요. 일반적인 우리 무역 거래에서 보통 은행에서 은행까지 가는데 국제은행이나 스위프트를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보통 3일에서 길면 5일 걸립니다. 그럼 돈이 들어와야, 계약금이 들어와야 내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계약금 안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미리 원부자재 구매해서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기존의 거래처에서 믿을 만한 거래처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금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원부자재 구매 안 할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이든 잉크든 팁이든 간에 보도마크일 경우에. 그러면 생산 일정이 아무래도 돈을 받고 나서 생산이 구매하겠죠. 그럼 구매하면 이제 구매하는 시간이 있고 생산하는 시간이 있고 그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금은 생산 기간을 첫 거래할 때 여유 있게 가지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겠죠. 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데 원부자재만 구매했어요. 먼저 반환도 이제 반환 안 받잖아요. 그럼 어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악순적으로 떠날 수도 있겠죠. 계속 그 오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여유 있게 조정하라면요. 첫
바이할 때, 거래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 저희가 뭐 한 30일 하면은 35일 정도 걸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요, 넉넉하게. 왜 그러냐? 뭐 중국은 뭐 15일이고 20일이 된다던데 저희는 첫 거래니까 조금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품질에 대한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요,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로 상대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넉넉히 가져야 돈을 받고, 신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에서 5일 정도 걸려야 돼요. 우리 신용장이 수취되는데, 요즘 EDI를 우리 ELC 받잖아요. ELC를 받든 종 ELC를 받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돈 들어오는 만큼은 신용장 받는 시간이 걸리니까 받아야, 계약금을 받든 신용장, 현금, 무상금 방식이면은 계약금을 받는 성금이 받아야 신용장이 내 손에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하다 보면요, 신용장을 이분 언제까지 안 주면요 우리가 거래 못합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자꾸 독촉하는 그런 문장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너무 독촉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 언제까지 내가 주문 안 하면요 이번에 가격이 오르거든요. 오르기 전에 미리 주문하세요라고 이렇게 자꾸 독촉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시간을, 선적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것은 바로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신용장이라든지 그런 걸 받는다는 전제에 움직인다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갈수록 굉장히 조심이 되는 게 소량 주문이죠. 예전에는 우리 소량 대량 대행죠. 주문의 대량 생산 체제는 지났어요. 소량 주문에 소량 생산을 많이 가거든요. 사람마다 특이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행을 해주느냐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가 이제 선호한 이유가 소량 주문도 받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했는데 문제는 소량 생산을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보드마크를 쓴다면요. 자, 한번 봅시다. 보드마크를 쓴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드마크가요. 빨간색 있죠. 빨간색. 그 다음에 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까만색 있죠. 검정색. 그리고 무엇입니까? 파란색 있죠. 그죠? 블루, 그죠? 블루죠? 그죠? 블랙, 이제 레드가 있죠. 이러면은 이놈이 이렇게 그냥 쭉 찍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쌀처럼 이런 큰 500kg 정도 되는 이제 포대에 마대자루에 이렇게 이제 원료가 이렇게 녹지 않은 그죠? 그런 상태로 옵니다. 이걸 받아서 우리가 녹여야 돼요. 공장에서. 녹여서 이게 공장에서 액체가 되죠. 이 액체가 이제 어떤 그 큰 우리가 블로우 머신이라는 기계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검행틀에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 부어서 여기 이제 안에들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또 붕어빵 이렇게 그런 굽는 구명틀처럼 양쪽으로 두 개죠. 상판 하판이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에어를 불어주면 다 굳어서 단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는데 자, 빨간 거를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찌 될까요? 여기에 노가 있는 거죠. 요놈도 일단은 호이스트로 공장에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통에 노가 있잖아요. 물론 100개 만든 양만 들어갔지만은 여기 파이프가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100개의 양이 아니라 보통 한 120, 30개 정도의 양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잔류가 있잖아요. 노가 있는 놈이. 그러면은 검정색을 내면요. 그게 20, 30개 정도가 또 들어가야 되죠. 얼마나 들어갈까? 이걸 밀어내야 되잖아요. 밀어내야 되죠. 밀어내고 그 빨간 게 다 나오고 나서 까만 게 나와야 되죠. 그럼 색이 섞여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될까요? 쓰지 못하는, 예를 손모량이라 합시다. 이 손모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100개 소량 생산은 참 좋은데요. 이렇게 색상이 다 다른 놈을 다 만들어내려면요. 이 관에 녹아있는 놈들은 다 뽑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손실을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소기업이지만 이렇게 색상이 서로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 어떨까요? 오너 입장에서는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런 소량 생산을 안 받고 싶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런 생산 체제를 대체할 것인가. 미리 일부가 그 회사가 만약에 특정한 제품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면은 우리가 미리 일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최소 물량을 우리 흔히 말해서 MOQ라고 그러잖아요. MOQ, Minimum Order Quantity죠. MOQ를 좀 높일 것인가? 근데 요즘은 MOQ라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나는 50개든 100개든 50이든 100이든 최소 주문하고 싶은데 바이크를 원치를 않으면 10개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개 응하고 20개 응하다 보면 50개,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거든요. 이런 소량 주문이라고 무조건 응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소량 주문에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소량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소량 주문을 할 수 있고 관리비가 적어서 값이 아무래도 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선택할 거거든요. 대기업보다는. 우리 그러잖아요. 선전 많이 하는 그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도요. 뭐 우리가 뭐랄까요? 뭐 약을 하나 사도 선전을 많이 하는 약은 대체로 비싼 편이죠. 선전 안 하는 약은 좀 싸요. 물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약이지만은 약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판매 전략이. 선전 안 한 약을 내는데 권하죠. 내가 별도로 요구하기 전에. 왜? 그게 마진이 남으니까. 왜? 선전 안 한 만큼 내게 마진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약사도 같은 성분의 약이라면 내가 A라는 이제 선전하는 약을 주세요 하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비든 시든 자기인데 마진 많은 약을 주겠죠. 왜? 효과는 비슷하다 판단했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판매하듯이 우리도 구매자 입장에서는요, 중소기업을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는요, 소량 주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보다 우리가 관리비가,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저렴할 거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처럼 그런 그 소량 주문의 체계라든 그런 어떤 규칙이라든 내부적인 어떤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오히려 소량 주문 응한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죠? 손무량을 계산하면 소량 계산이 올라지면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싸게 제공하지는 못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내용을 하면 알아. 상담을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잘 가세요. 녹음하면 기분 나쁘죠, 상대 말이죠. 녹음해서 내가 반박할까봐. 그럼 녹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 간 합의 보자도 잘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상대방을 말로 해서 끝내지 말고, 그때그때 내용을 우리 노트를 들고요. 굳이 뭐 이렇게 핸드폰 이런 게 뭐 노트북이라도 필요 이런 거 좋지만은 그때그때 그 노트북에다가 기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노트에다 기록하시든지 해서 상대인데 서로 보여주고요. 그걸 확인을 받아 놓는 거. 뭐 사인하면 더 좋겠죠. 확인을 받아 놓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담한 내용도 잊어버리지 않고 상대도 그대로 또 뭡니까? 자기가 이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계약 단계까지 이루어질 때 큰 문제가 없겠죠. 왜? 그 자체가 협의서죠. 합의서라는 거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상대가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그분들을 모시고 온다면은 우리식의, 그죠? 한국식의 그 사람이 먹고 싶은 음식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든지, 그 사람이 뭡니까? 불고기를 먹고 싶다든지, 그 사람이 비빔밥을 먹고 싶다든지, 뭔가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식당을 미리 준비해서 미리 예약을 하면 좋겠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모시고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적인 거 먹겠죠. 근데 그 사람도 한국적을 먹는데 외국 사람이 나도 그죠? 남의 나라 갔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음식을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그 외국 음식을 내가 양식을 잘 못 먹어요. 기름기 입맛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게 어찌 될까? 굉장히 상대는 실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는 걸 바꾸라는 것이 그 사람이 초대를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먹어낼 수 있는 것들은 맛있게 먹어주는 법도. 그래서 음식도 너무 가리지 말고 이렇게 뭡니까? 좀 내가 그런 상대가 기호에 내게 맞는 장소를 택하듯이 또 내가 그런 걸 먹고 싶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 사람들 거기에 맞는 음식들을 가져오겠죠. 이거 무조건 안 되니까 나는 그 남의 나라 가서 한식을 먹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햄버거를 먹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것도 그에 대한 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접하기 하나 뭐냐면 식사 중에 우리가 그려야 되는 이야기가 상과에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요, 상담하다가도 상담이 안 끝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밥 먹으면서도, 술 한잔 하면서도 꼭 사장님 한 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로 뭐 어떻게 뭐 특별하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안 통해요. 어떤 선종이야, 그죠? 그래서 짧게 10분이든 20분, 30분 간에 그 거래 중에 모든 일을 끝을 내야 돼요. 아니면요, 끝내고 안 끝났다면요, 다음날 한 번 더 회의를 하는 아이더라도 회의는 끝났으면요, 끝내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 그랬다든지 공과사를 구분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상대에 대해서 그 취미나 관심사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식사를 하고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또는 칵테일 한 잔 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상대방의 취미생활이나 관심사에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즘에 어떤 이슈화 되는 게 있죠. 그 나라에 뭐 한국에서 뭐 축구 대회가 열린다면 뭐 축구에 관한 이야기, 또 상대가 뭐 골프 좋아한다면 골프에 관한 이런 어떤 그 종교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 아닌 뭐 주로 날씨 이야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즘에 경제 사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나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짧은 영어라도 서로 간에 좀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인데 관심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어가 짧다고 밥만 먹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거 좋게 말해서 이거 this 이죠? that 이거 하고 yes no 할 줄 알아 칩시다. 그러면 상대는 뭐라 할까요? 지가 나에게 상담한다고 나와가지고 상담하는 무역 용어는 잘 쓰더니 아니 생활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네? 그 말은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를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무관심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냥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내가 짧은 영어라도요. 미리 이야기를 하죠. 상대인데 제가 영어 실력이 좀 짧아서 표현법이 좀 틀리고 말이 좀 천천히 하고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라. 그럼 천천히 내가 한마디 자기들 고맙게 어떻게든 나를 대접하려는 느낌에서 가잖아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영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렇게도 해보시고 때로는 잘 모르는 단어 하면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번역도 있고 그죠? 번역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단어장도 있잖아요. 봐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웃습니다. 그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모르면 아닌데 그는 보여줘요. 그럼 굉장히 내가 그분에 대해서 좋게 호감을 가지죠. 물론 이 무역을 한다는 사람이 뭐 영어가 전혀 안 돼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은 모를 때는 모른다고 또 뭐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해달라고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상담 내용을 어떤 요령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해외 고객 관리라는 것은요, 한번 우리가 새롭게 신규 바이어 발굴보다는요, 기존의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 업체인 대한민국의 SK든 LG든 뭐 KT가 새롭게 우리의 고객을 발굴해서 뭔가 혜택을 주기보다 기존 고객을 그죠? 우리가 칩토끼라 그럽니까? 기존 고객을 관리 훨씬 더 용이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그냥 거래를 하고 나서 끝나고 그 파일처를 그냥 어디입니까? 책장에 꽂아 놓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에서 파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이 잘 돼 있지만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다든지 담당자가 이직을 해버리면요. 그 업무의 연속성이 좀 사라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그 관리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는 관리를 카드화 다지면서 그렇게 시스템화, 카드화로 만들어서 시스템화를 시켜놓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이 거래처 일정 규모가 되고요. 그렇게 판매가 유지되면요. 경영 지침에 설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내년도에 그죠? 우리가 사업 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또 어찌 됩니까? 그의 중간중간에 약간씩의 변경되는 그 상황상의 경영 방침에도 설정이 되는 기본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 카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안에 뭡니까? 그 회사 내역, 주로 우리하고 상담하는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실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그 회사의 중요한 신용 상태죠. 잠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매 정책, 거래 현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제품이요, 시장성이라든지 특히 클레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 관리죠. 그 실소유자의 우리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우리 제품에 대한 반응이 어떻는지, 그리고 서로 간의 시장 교환도 좀 해야겠죠. 왜? 그 나라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도 받고 우리도 우리 신제품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게 합당한 제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죠. 그런 그 판매 후에 우리가 에이스라는 그런 걸 해주고, PR이라는 광고를 우리가 할 때, 그네들이 광고를 할 때 어느 정도 카탈로그를 이렇게 인쇄해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또는 광고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설 거냐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월별 얼마나 그네들이 우리 걸 구매해 주는지, 그리고 연도별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나 예상 구매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뭘까요?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거래처를
지금처럼 카드화 시켜놓으면요. 이런 형태가 지금부터 우리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해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편하겠죠. 그래? 말씀드린 담당자 이직한다든지, 또는 담당자가 잠깐, 개인 사정으로 뭐 아파서 병원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무리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업무 전달이 돼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선 관리 카드를 만드는 거는데, 그거 떠나서도 경영에 우리 지침이 된댔습니다. 경영 설정에. 그럴 때 어떻게 만들 거냐? 첫 번째가 거래 관리 카드와 그 다음에 인적 관리 카드로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재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 상태, 판매 정책, 거래 뭐 이렇게 방문 내역, 뭐 시장 정보나 클레임한 거, 이런 것들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봤을 때 수출했을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이나 일정한 품질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주면서 운송에 대한 적기에 대한 납품들도 해줘야겠죠. 이러면서 특히나죠. 팔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 팔고 나서도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겁니다. 물론 이제 또 뭐 연도별 판매 목표 같은 것도 수입을 얼마나 하겠다고 서로 통보해주면 굉장히 고맙죠. 자.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역은 인간이 하는 것이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놓는 게 돈독하게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관리 카드가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거래선 관리 카드라는 예시예요. 이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뭐는 나라인지, 회사 이름이 뭔지, 담당 부서가 뭐 무역부다, 뭐 구매부다 있겠죠. 그리고 거래선의 뭐 사진이면 담당자의 사진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뭐가 할까요? 주로 공장 사진인데 가능하면은 담당 부서의 담당자라든지 사장이라든지 그런 사진을 뭐 한 2개 정도 붙이면 되겠죠. 회사 사진, 뭐 담당 사진 또는 대표 사진, 뭐 담당 사진 이렇게 붙여도 될 겁니다. 자, 왜냐면 여기 보시니까 대표자와 실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사진도 뭐 크게 2가지라서 말씀드리면 사장의 사진 하나, 실무장 사진 하나. 그럼 실무장 누군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하게 밑에 뭐 상호, 주소, 그죠? 그다음에 연락처 있죠. 메일 주소나 팩스 번호. 이런 실무자와 담당자의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설립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뭘 취급하는지, 뭐 취복 품목이 뭔지, 그리고 자체 브랜드가 있는지, 영업 상태는 그 회사의 뭐 대리점이나 지사라든지 만약 현장에 있다면은 만약에 그 가게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지역에 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거래 형태죠.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죠.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구매를 할 때 협상 관행들이 무조건 뭐 외상을 먼저 요구하는지 아니면 뭐 트집을 잡든지 여러 가지 사람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래 협상 관행이 상당히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주기 하나. 왜 그런 협상의 관행에 맞게끔 내가 화를 낸다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합하도록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줘서 그 사람하고 신뢰를 쌓는 방법 하나이겠죠. 그 다음 신용 상태도 중요하죠. 신용이 안 좋은데 물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수시로 신용을 줬는데 앞에서도 우리 신용조회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딱 첫 거래할 때 신용조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한 번씩 신용조회를 하셔야 된다. 그죠? 특히나 오다가 올라가시라고 그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클레임을 이제 발생돼서 우리가 클레임에 대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불편사항을 호소했는지 그런 클레임에 대한 우리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사항들. 그리고 그네들이 국내 지민 에이전트가 있다면 연트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어떻는지. 특히나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중 하나가 그 사람들이 연간 우리나라에서 구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타 나머지 없는 이야기들 비교를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요건 전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적 관리 카드는 이제 대표자면 대표자. 또 뭡니까? 그 책임자면 책임자를 카드를 만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생년월일, 왜 생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생일 축하 카드라도 한번 보내준다든지 하면 좋겠죠. 만약에 생일을 우리가 초대한 날 만든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생일 케이크 하나 이렇게 전달하면서 생일에 노래 한 부르면 굉장히 또 사람이 깜짝 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적이 출생지나 종교, 특히 종교 같은 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특히나 우리가 해교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복장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뭡니까 악수 관계나 이런 거 뭐 손의 모양 문제,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옷이 우리 회사 상호가 동물 문양이 하면은 하나 이거는 이교자냐 배교적인 어떤 그죠? 그런 이타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위 그죠? 그다음에 학력, 뭐 주요 경력이라든지 가족 관계, 뭐 가족 관계를 또 왜 물어봐요? 이런 거는 나중에 돌아갈 때 한국적인 그런 선물, 어떤 말씀드렸죠? 선물을 좀 이렇게 그거에 나이에 맞게끔 한국적인 선물을 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가방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한국에 좀 재미있는 거죠. 그럼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뭐 그게 그 사람이 음식을 좋아한다면 술을 대접한다든지, 그때 한국적인 어떤 토속적인 그런 술을 좀 그죠? 대접한다든지, 그죠? 음식을 좋아한다면 한국에 뭡니까 음식 투어도 갈 수 있는 거죠. 대접할 동안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인품이라는 거 체크를 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능력이라든지 신체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내 이제 관련 인사들, 그죠? 그러면 이 사람 말고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이제 결국 돈을 받으면, 이 무익부로 칩시다. 그러면 이제 회계파도 돈을 주죠. 회계파트에 누가, 어떻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선물은 주로 뭐 어떤 걸 줬는지, 주로 어떤 회사를 초대했는지, 어떤 다른 호텔을 초대했는지, 이런 거. 그 나머지 사람의 특기사항들. 이렇게 인적 관리를 하면서 인간과 인간끼리, 즉, 다시 말했죠. 우리가, 그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것이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측면에서, 먼저 사람이 먼저 나오고, 회사 측면에서 연도별로 얼마나 가져갔는지, 뭐, 2021년도에, 2022년도에는, 보도마크를, 만약에 10만 개 가져갔는데, 금액이, 5만 달러였다. 그러면 우리 제품이 그 나라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된다든지, 이만큼 재고량이 이제 한 5천 개 남짓 남았다든지, 주로 거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 조건이. 뭐, FOB다, CIF도 있겠지만, 또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송금 결제 방식인지 출시민지 신용장 결제 방식 이런 것도 나오겠죠. 다른 회사에도 우리만 받는 건 아니겠잖아요. 다른 회사는 공급은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구매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더 비교될 거 아니죠. 그렇고 이제 나머지 기타 어떻게 그네들이 뭐 직접 완제품을 구매해 가는 건지 우리 회사처럼 아니면 중간전에 구매하는지 또는 뭡니까? 중간에서 뭐 제3자 물건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그래야 되는 이야기들을 좀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 월별 동향이죠. 월별 동향.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죠. 뭐 2021년도, 2022년도 품목이 뭐 이렇게 보도마크의 스타일이 뭐 남바 몇 번에 뭐 레드인데 몇 개 단가 얼마나 가져고 현재 얼마 팔렸고 재고했다든지. 그래서 동향이 어떻더라죠. 뭐 앞으로 뭐 우리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안에 잉크가 좀 많이 들어간 거, 좀 규모가 큰 거 이런 걸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걸 찾는다든지 디자인을 바꾸기를 원한다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는 평가를 하겠죠. 그 회사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 항목은 주로 이제 아무래도 자금이 첫째겠죠. 그 다음에 자금 신용도가 갈수록 자꾸 외상을 많이 간다는 것은 결국 좋은 거 아닙니다. 상금을 주면 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신용장을 한다고 참 좋은데 신용장도 자꾸 외상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래서 자금 신용이 좀 길어질 때는 우리가 맺습니까? 신용조회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제품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판매 인지도를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별도로 또 조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코트를 통해서든지 이런 전문 기관에도 의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외부 평판이 국내에서 어떻게 그죠? 우리만 그리하는 게 아니라면은 어떤 평판이 있는지죠. 우리 회사에는 잘하고 남이 못하는지 우리는 못하고 그건 잘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의 국외 자기 나라에서 평판은 어땠는지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격이나 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이 회사가 우리 제품을 이렇게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가격의 만족도 또 품질의 만족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납기 만족도 왜 가격은 바이가 중요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없지만은 결제는 우리 셀러 중요하죠 근데 바이 입장이죠 품질은 어떻게 돼요 가성비잖아요 납기가 제대로 되어야겠죠 그 나머지 특기사항들을 좀 적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그죠 우리가 기록낭 있을 때 바이어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리고 그날 상담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담 요령에서. 자,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양식을 만들든지 노트에 만들든지 아니면 따로 인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책 체열에다가 파일에다 넣고 하든지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언제 상담했고 장소는 어디냐? 우리 회사나 호텔이다, 뭐 커피숍이다 있죠. 그러면 셀러가 바이어가 누구냐? 우리가 판매자니까 우리 회사 상호 넣고 그러면 여기에 가능하면 담당자 넣어주면 좋겠죠. 담당자 누가 나갔고 담당 누가 나왔더라. 그 상담은 주로 어떤 거 했다? 우리가 바이어 요구사항이 어떤 거더라? 그죠? 그리고 선물은 뭘 줬고, 접대는 어떻게 했다? 그래도 참석한 사람 바이 혼자 왔느냐? 직원하고 같이 왔느냐? 뭐 가족이 왔느냐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그 사람이 갔던 장소들. 한번 간 장소 또 가는 것도 좋지만 원하지 않으면 같은 것보다는 또 새롭게 가는 것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특기사항들이 뭐 선물에 가는 걸 주니까 어떻게 뭐 코멘트를 하든지 식당에든 코멘트를 한다든지 그런 접대에 가는 의견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좀 특이사항을 넣어주면은 사람 우리가 관리하기가 참 편하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일지까지 하는 말씀드리는데 요런 양식을 참조를 해서 우리 회사가 나름대로 우리 회사에 맞게끔 다시 리포밍 해가지고 한번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7장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